하는데 근본 신고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학자가 신롱 복희 시대에 족보를 만들어. 족보를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족보를 만들어서 한 거를 20년간 책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6,000년 된 역사를 족보를 만든 것이 바로 근본 신고입니다. 너무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중국 땅이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동북삼성 여러분 얘기하시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동북공정 한다고 하잖아요. 동북공정이 뭐냐면, 중국은 지금까지 황하문명의 4대 발전기 황하문명 갖고 최고라고 했거든요. 이거 4,000년도 안 돼요. 그거 단군보다도 훨씬 뒤의 일이거든요. 그때 그 쑥 들어간 게 지금부터 40년 전에 요녕성에서 6,000년 전 유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바로 적봉이라는 곳인데, 그게 용화문명이라는 것인데, 우시라 같은 후배가 잘 알아요. 그걸 갖고 좀 떠드는 게 신백강 같은 아우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황하문명 이거 말빨이 안 맥히잖아, 중국에. 그러니까 동쪽에 오랑캐가 6,000년 전께 있어요. 그래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단군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땅의 역사는 다 우리 거다. 바꾼 겁니다. 동북공정이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 근데 그 실은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왔으면 우리 조상이 중국이 우리 거 아닙니까? 땅만 뺏긴 거지 그 땅이 원래 우리 역사 거잖아요. 중국의 역사는 우리가 다 지배했던 역사입니다. 그 증거를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다른 소리하고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책은 남아있고 그 책을 이일거리 복사해서 번역해서, 그래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11시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예약이 돼서 이거 근본 신고가 뭐냐? 중국에 있는 사람이 요정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의 적봉의 오리지널인 복희, 신롱의 족보를 다 밝힌 것이다. 나중에 이걸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옛날 거 쳐다보지 말고, 과거 무시하지 말고, 법고창신이란 뭐냐면 우리 온고의 지신하고 마찬가지로 옛날 거를 잘 뒤지면 법이라는 걸 막 분석하는 거야. 옛날 거를. 그럼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게 이벤트입니다. 우리의 10만 년 역사, 이것을 잘 들여다보고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존경하는 한동욱 회장님 모셨고요. 내 친구 이일걸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려고 왔는데 12시 반에 끝내려는데 조금만,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마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장파령 회장님도 저한테 마고를 복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이런데 잘 안 오시는 분인데, 격암유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상고사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면서도, 우리 혹시 옛날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을 구멍했던 소사 혹시 아세요? 소사? 박태선 장로? 아세요? 그것을 50년 동안 지키고 계시고, 저한테 20년 전에, 정확하게 25년 전에 저에게 우체부 탁국의 비밀, 그리고 뱀과 거인의 이야기, 마고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미래 삼산인 성주산, 소래산, 노고산을 일깨워줬던 위대한 선생님 한번 모셨습니다. 노정평 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시겠어요. 이런데 잘 안 오시는 분인데, 그 미래 삼산의 도시인 소래산, 노고산, 성주산을
50년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년부터 열립니다. 금년부터 우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미래로 뭐 이런 말이 있네요.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강북구에 살았다 했어요, 서울에. 강북구에 살면서 기억을 가지고 역사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 기억의 그 문자 속에서 역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책을 다 쓰고 나니까는 제가 강북구에서 하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부천으로 갔어요. 왜 부천으로 가냐면 교감 선생님께서 부천에서 도부 신임이 출연한다는 예언을 하셨거든요. 도부선이요. 신임이죠. 도부 신임. 근데 그 도부 신임이 무슨 뜻이냐면은 복숭아 부족을 가진 신인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출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일종의 중국 애들이 중화사상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그 기본사상을 이 양반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한 번을 풀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성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 성주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주산이 교감 선생이 예언한 삼신산의 중심산이 되는 산이거든요. 거기서 도부신임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성주산에서 이제 그분이 출연하려면 우명성이라고 하는 그 소름 소리가 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 양반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전부 집이 들어서 가지고 소름 소리가 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석을 달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해석을 했냐면 소름 소리라는 거는 이건 소시들이 득세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상고시대 역사에서 소시를 빼면은 우리나라 상고시대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이 소시문중의 족보서문이 부소보소라는 그 서문이 있거든요. 그 서문에서 보면은 우리 조상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조상은 풍인하고 그 다음에 그 조인이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보면은 우리 조상이 남자는 풍이족이고 여자는 조상이 조이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이족이 세운 나라가 은나라거든요. 이게 또 그러고 은나라를 카피한 것이 상나라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자기 조상으로 삼는 은상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조이족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부소본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국을 세운 한인 천재가 조이족의 여자 항영과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 아들을 9을 낳아서 구주에 봉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을 9을 낳고 구주에 봉했다는 얘기는 우임금이 그 구주에 그러니까 구주에 봉했다는 얘기를 그대로 자기들이 그걸 옮겨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삼성기라는 그 기록에서 한국이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한국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삼성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짝 속으로 들어가면 한인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하면 그 부인이 되는 한인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한자를 보면은 명문에다가 그 다음에 금자, 그러니까 한일자 듣고 밑에다 난일자 쓰고 또 밑에다 한일자 그게 이게 금자거든요. 근데 금자가 두 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멈출 지자 밑에다 달을 잘 써가지고 그것도 또 금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놓고 보면은 달이 걸음을 멈추면은 그 다음에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자가 두 개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냥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금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인 천재가 태어난 그 풍이족이 세운 한국보다 먼저 생긴 게 금국이란 나라가 있고 금국의 여자가 바로 그 한영이라는 그 한인 천지 비가 된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삼성기 때문에 한국만 알고 있었는데 문짝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니 한국보다 먼저 금국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금국 얘기를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서보서도 세상에 알리고 뭐 그런 일을 오래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금국이 우리 한국보다 더 먼저 생긴 나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기 와서 혹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도부시민이 앞으로 태어나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뒤바뀐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그 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상고시대 역사를 좀 더 확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부시민은 그럼 미래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 지금 도부시민 태어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태어날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도부활제 복숭아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족은 초과학적인 어떤 그 식물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과학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만 있으면은 도시민을 출생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숭아 부족을 어떻게 만드느냐? 복숭아라는 그 말이 어떤 그 부족의 성질을 띠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복숭아라는 문자가 부족이라는 성질을 띠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말로 옮기고 글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성주산에 오고 또 소씨들이 성주산에 와서 살고 그러면은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요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AI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의 그 언어학자들이 한국이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한글에 대해서 굉장한 그 찬양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외국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생겨나는 게 여자들, 젊은 애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 문자를 가르치고 말을 가르쳐가지고 그 도무시민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면 그러면은 어떤 인종 가운데서 도부신인이 나올 수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도부신인이 태어나기만 하면은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정리해 주시오. 네, 그게 난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사실 외국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윤 대통령이 이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지금 찾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는 그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자를 약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양반이 성이 윤씨양이에요. 그러니까 윤씨가 꼬리를 잘라버리면 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 양반이 내가 사는 성주산에 오기만 하면은 소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내가 이상한 놈들한테 수모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소름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또 이제 우리 이렇게 능력이 좋은 이런 우리 조선생 같은 분이 한번 같이 여기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또 일이 또 어떻게 잘 될 수도 있고. 정리해 주시면.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여기 와서 하게 돼서 사실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명예 노종평 선생님 고맙고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종평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를 워낙 복합적인 얘기라 이해가 어려울 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연서. 제가 이연서를 30년 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는데 노스트라다무스 이연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소위 요한계시록도 봤고 또 불교에서 말하고 하는 그 소위 수부리하고 저기가 말하는 그 금강경도 보고